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비 고1을 위해 새학기를 대비하여 국어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Q&A 형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 국어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1 시험 일정 아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는 시험은 3월 모의고사가 되겠죠. 그 다음은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지필고사 일정은 학교마다 차이가 크니까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사 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6월에 또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 기말고사가 있고, 9월에 또 모의고사가 있고, 중간고사, 모의고사 있고,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보게 될 이 첫 시험,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때는 미처 접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 유형들이 출제됩니다. 왜냐면 수능을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수능이랑 비슷하게 나오죠. 그런데 수능을 위한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신을 위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3월 모의고사에 나온 작품 또는 독서 지문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나는 수시니까 모의고사 상관없어 하고선 3월 모의고사 막 찍고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공부법은 4월에 다시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고등학교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고등학교 국어는 어떤 걸 배우나요? 우선 중학교 때 기본기를 다져놓은 학생이라면 고1 국어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을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당연히 중학교 시험 문제와 차원이 다르겠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기본기를 다져놓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이제라도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문학작품이랑 독서, 즉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독해력을 키워야겠죠. 그리고 문법, 언어라고 하죠. 언어 개념 정리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올해부터 수능 국어에 선택 과목이 적용되는 거 아시나요? 문학과 독서는 공통 과목이고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흔히 화작 또는 엄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법 개념이 어려워서 화작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고1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골고루 배워요. 아니 오히려 언어와 매체를 더 중점적으로 배운다고 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고1 국어 11종 교과서 중에 2개 교과서 목차를 제시해봤습니다. 이 남색인지 보라색인지 이게 화법과 작문에 해당하는 단원이고 노란색은 언어와 매체에 해당하는 단원이에요. 뭐 비중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언어와 매체가 현저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단원은 언어와 매체입니다. 물론 문학작품, 뭐 허생전이나 향수, 가시리 상춘곡, 달밤 이런 문학작품들도 당연히 시험 범위에 출제되겠지만 언어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문학작품 반드시 출제되고 그 다음이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이 화법, 그 다음 매체 또는 작문이에요. 따라서 내가 선택 과목에서 언어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해도 시험 범위에 언어가 반드시 포함되니까 미리 언어 공부를 해놓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학의 개념어도 정리해야 돼요. 문학에서 주요 개념어라면은 뭐 역설적 표현, 액자식 구성, 서리적 어조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질문 볼게요. 수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우선 특목고든 자사고든 일반고든 모든 고1 학생들은 수시를 준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정시는 아시겠지만 변수가 많아요. 수능날 내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수능의 난이도라든지 작년만 해도 갑자기 코로나가 터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따라서 안전하게 수시 전형을 목표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시를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정시 준비도 돼요.
다시 말해서 내신 대비 하다 보면 그게 수능 공부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정시 준비한다고 해서 내신 대비가 다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수시를 노린다라는 생각으로 첫 중간고사 정말 올인하셔야 돼요. 수시에는 보통 주요 과목, 국영수 사과의 성적이 반영되죠. 따라서 주요 과목에 당연히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되 이때 이수 단위도 살펴봐야 돼요. 학교마다 과목별 이수 단위가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사회 수업이 3번, 과학 수업이 4번이라고 쳐요. 그러면 과학의 이수 단위가 더 높은 거니까 과학 점수가 더 높은 것이 학생부에 더 유리하게 반영되겠죠. 물론 수시를 지원할 때 대학별 또는 학과별로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를 수 있지만 이수 단위를 고려해 가면서 시험 공부 시간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시를 위해서는 출결과 봉사도 중요하겠죠. 무단 지각이나 무단 결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대부분 수시 지원 학생들이 출결에서는 만점을 받아요. 근데 출결에서 내가 만점 받지 못했다. 그럼 타격이 크겠죠. 다 만점 맞는데.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봉사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봉사활동 틈틈이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활기록부 장수를 늘리려면은 수상 이력이 있어야겠죠. 교내 논술대회, 토론대회, 수학 경시대회 등 교내 대회가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참여해 봐야 돼요. 약간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나 잘하지도 못하는데 친구들이 나 나댄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참여하는 학생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못해도 가서 장려상이라도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회 말고 학업 우수상이나 봉사상 이런 여러 교내 상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들도 노려보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새학기를 맞이하는 예비 고1을 위해서 국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간고사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4월에 또 만나요.